안녕하세요. 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미싱을 해볼 건데요. 패턴의 크기대로 접착심지를 잘라서 수 놓은 원단 뒷면에 중심을 맞춰서 놓고 다림질로 이렇게 다려야 되는데요. 열을 가하면 합성 수지개에 접착제가 녹으면서 붙게 되는 거예요. 다림질하고 있는 접착심지는 얇으면서도 약간 힘이 있는 접착심지예요. 소품을 만들 때 아주 좋아요. 겉감과 안감을 겉을 마주 놓고서 박음질을 해야 되는데요. 겉지와 속지를 미싱하기 전에 두 장 사이에 원단의 끈 위치를 설정하고 끈을 먼저 고정시켜 줘야 돼요. 곡선이 하나도 없는 직선 바느질이기 때문에 미싱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미싱이 있으면 미싱으로 받겠지만은 미싱이 없을 때에는 손바느질로 해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바느질이에요. 10cm 정도의 창구멍을 남기고 박으면 되고요. 1cm 간격으로 시접을 남기고 모두 잘라내세요. 구석진 부분은 가위집을 넣어서 잘라주면 되고요. 끝도 모서리 부분 모두 잘라내야 돼요. 여기가 접쳐지는 부분이어가지고 두껍게 남기 때문에 손끝으로 꾹꾹 눌러서 꼬집어 준 다음에 뒤집으면 되는데요. 핀셋을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야무지게 빼주는데요. 각이 딱 지게 예쁘게 빼주면 돼요. 이게 손으로만 하면 잘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핀셋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핀셋이 없으면 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끝을 이렇게 모서리지게 빼주면 되거든요. 모서리 빼는 방법에는 안쪽에서 실을 걸어서 모서리에다 집어넣고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끝을 확 잡아당겨도 모서리가 빠지는데요. 이거는 좀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고 모서리도 다 뺐고 뒤집혔는데 이 상태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림질을 해야 하는데 속지가 안쪽으로 0.1cm 정도 들어가게 다림질을 해줘야 돼요. 왼손으로 속지 원단을 잡아당기면서 다림질로 이렇게 누르면서 다림질을 해주게 되는데요. 다림질을 할 때 왼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왼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왼손으로 안지의 원단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의 다리미가 왼손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왼손으로 원단의 모양을 잘 잡아줘 가면서 가장자리를 모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그르기 할 때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왼손으로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힘있게 잡아당기면서 다림질을 해줘야 돼요. 꼼꼼하게 해줘야지 다음 작업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다림질을 해줬으면은 이번에는 안쪽의 평면 부분도 모두 다림질을 해줘야 돼요. 박스처럼 접히는 부분도 모두 다림질로 다려줘야 되는데요. 미리 다림질을 해 두어야지 나중에 바느질을 할 때 각이 딱 살아서 바느질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접히는 부분 모두 다 다림질로 눌러주면 돼요. 히아신스가 저희 집에 와서 모델이 되어서 술을 넣는데 며칠이 걸리고 미싱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붉은색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베란다에 내놨는데 빨래를 널어 놓으면은 빨래에 히아신스 향기가 싹 스며드는 것 같아요. 향기가 엄청 진하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퇴근해서 방 안에다가 이렇게 놔두는데 방에 있으면 색이 더 예쁜 거예요. 베란다에 있을 때보다. 잠시만 방 안에 놔둬도 히아신스 향기가 아주 꽉 차요. 다림질을 다 마친 몸판을 공그르기로 이어 붙여 볼 거예요. 사각형의 맨 아래 뒤쪽 구석 부분부터 해나갈게요. 실은 반 접은 실로 해서 매듭이 없게 시작할 거고요. 왼손으로 원단 2장 붙일 거를 나란히 잡고서 앞쪽에서 바늘 떠서 한 땀 진행해 주고요. 건너서 또 한 땀 떠서 진행해 주고 건너와서 또 한 땀 뜨고 뒤쪽으로 건너가고 바늘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요. 바늘이 건너간 땀이 짧아서 실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공그르기 할 때 퀼팅 실이 있으면 퀼팅 실로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단 색상과 가장 비슷한 색상을 사용해서
공그르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수 놓는 실이 많이 있고 수 놓는 실이 익숙해져서 자꾸 이 실을 쓰고 있어요. 이런 제품을 만들 때에도 안쪽에서 공그르기를 해준 다음에 뒤집어서 겉에서 한 번 더 공그르기를 해서 이중 공그르기가 되면은 훨씬 더 튼튼한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가방 같은 것은 안쪽에 무게 있는 걸 넣어서 그 힘을 지탱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양쪽으로 공그르기를 해줘야 돼요. 안쪽에서도 공그르기, 겉에서도 공그르기, 이렇게 두 번 공그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품 종류는 그냥 겉에서 한 번만 해줘도 되거든요. 이어붙이기 시작점이 맨 아래쪽 끝에서부터 했는데요. 지금 가장 넓은 길이의 끝부분까지 왔어요. 두 장이 맞닿는 부분이 끝인데 여기서 몇 번 더 튼튼하게 야무지게 해주고 세 장을 뚜껑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뚜껑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세 장을 같이 이어서 여기서 바느질 몇 땀 더 해주고 다시 옆면하고 위에 뚜껑 부분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트임 부분이 아니고 붙어있는 부분이어서 손으로 잡기가 살짝 불편하기도 한데요. 또 하기 시작하면 그런 대로 할만해요. 끈 있는데 가까이까지 왔는데요. 자, 끈 있는 데는 끈 앞쪽까지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끈이 한 번 더 바느질 땀에 통과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전체를 끈 있는 데를 통과시켜주면 돼요. 통과시키면서 바늘 땀은 보이지 않게 공그르기 기법으로 또 옆에 터진 부분 마저 공그르기 해서 붙여주면 되죠. 끝나는 부분까지 야무지게 바느질해서 마무리하고요. 바느질 끝이 실밥이 보이지 않게 속으로 넣어서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자, 사이사이에다 넣어서 가위로 톡 잘라주면 되죠. 그리고 반대쪽도 반대쪽에 한 편 더 남은 부분도 공그르기 해주면 돼요. 아래쪽 맨 끝에서 출발하는데 실을 반 접어서 고리를 걸어서 시작하게 되면은 매듭이 안 보이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수작업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이니셜을 새길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특히 수를 놓을 때도 자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의 옆면이나 뒤쪽 같은 데에다가 연도와 월을 새기게 되죠. 이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이니셜 새기는 거를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로 영상을 찍지는 않았는데요. 봄에 새학기가 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종종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단체 생활할 때 수건이나 기타 용품들이 다른 아이들의 제품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자녀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거죠. 네임펜 같은 걸로 간단하게 써도 되지만은 자수로 수를 놓으면은 엄마의 정성이 그만큼 아이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수를 잘 놓으면서도 이니셜 새기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원단에다가 자수용 펜으로 글씨를 쓰고 그 위에다가 그냥 수를 놓으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할 거면 이니셜만 새기고 조금 눈에 띄게 할 거면 꽃 한 송이 놓으면 좋겠죠. 공그르기가 다 되어 가는데요. 원단 끝부분에서는 실을 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약간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실 매듭은 안 보이게 속으로 쑥 집어넣고 끊어주면 되거든요. 이건 화분 가게에서 이거 한 봉지에 2,000원 주고 산 조그만 돌이에요. 이 상태로 넣으면은 구석구석 안 들어가니까 비닐이가 약간 큰 비닐에다가 바꿔 놓고서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맨 밑바닥에다 넣고 그 위에다 솜을 넣을 거예요. 솜주머니이기 때문에 속에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아래쪽이 무겁게 이렇게 무게중심이 딱 잡혔어요. 이 정도 무게면은 도어 스토퍼의 주요 기능인 문이 닫히는 거를 방지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할 거는 여기서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추 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단추 고리 제가 지금 해 놓았는데 단추 고리 해 놓은 영상을 다음 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